번째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세비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레알은 라요 원정에서 무승부에 그쳤다. 음바페가 햄스트링 여파로 빠진 경기였고 비니시우스 주니어도 교체로 들어왔기에 초반 확실하게 분위기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 경기를 승리했다면 바르샤와 아틀레티코를 제치고 라리가 선두로 올라설 수 있었기에 아쉬운 결과였다. 그래도 호드리구가 디아스와 함께 공격을 잘 이끌었고 엔드릭의 후반 활약도 인상적이었다. 단 이 경기에는 비니시우스 주니어가 리그 징계로 결장한다. 세비야는 난적 셀타비고를 잡고 순위를 끌어올렸다.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마누 부에노의 결승골이 결정적이었다. 지브릴 소우가 부상으로 빠진 데다 산비로콩과도 교체로 들어온 경기였는데 부에노가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다. 단 무패를 달리는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최근 연패 중이기에 강팀 레알 상대로 다소 웅크린 경기 운영을 할 것이다. 레알의 승리를 본다. 음바페가 빠져있긴 하지만 이 경기에는 엔드릭과 호드리구, 디아스의 스리톱이 가동되어 세비야 수비를 공략할 수 있다. 또 벨링엄이 건강하게 최고의 몸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에 이선의 지원도 확실할 것이다. 레알이 승리하고 바르샤, 아틀레티코와의 선두 경쟁을 치열하게 이어나갈 것이다. 두 번째 경기 빌럼 대 네이메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빌럼은 지난 라운드 원정에서 즈볼레를 잡고 연패를 벗어났다. 흐로닝엄과 헤렌벤 등 순위 경쟁팀들을 만나 패했기에 급격히 분위기가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링고 메이벨트가 팀을 구해냈다. 그러나 주중 KMVB컵 2라운드에서는 하브리그 팀에 패하며 탈락했다. 컵 대회에 대한 미련이 없는 듯한 로테이션을 가동한 경기였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 보인다. 네이메언 역시 주중 경기에서 패하며 네덜란드 컵 대회에서 탈락했다. 헤라클레스 상대로 나선 원정에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는데 종료 직전 결승골을 헌납하고 말았다. 리그에서 최근 4경기 승리가 없었기에 컵 대회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노렸는데 이제 빌럼 상대로 승리해야 한다. 접전을 본다. 네이메어는 두 팀을 통틀어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인 오가와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넘어서려 할 것이다. 한센의 측면 지원도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예세보스가 최종 수비와 간격을 좁히며 수비적으로 나설 빌럼 상대로 리드하는 골을 만들긴 어렵다. 세 번째 경기 토트넘 대 리버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라운드에서 사셈을 완파하며 연패를 벗어났다. 본머스와 첼시 등에 패했고 감독의 선수비난 인터뷰까지 나오는 등 최악의 분위기였는데 대승으로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 게다가 리그컵 8강 경기에서는 라이벌 메뉴 상대로 솔랑케의 멀티골과 손흥민의 코너킥 원더골이 터지며 승리하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이 경기에서 9골을 폭발하는 등 화력이 살아났기에 리그 선두 상대로도 승리에 도전한다. 리버풀 역시 주중 경기에서 사셈을 잡고 리그컵 4강에 올라갔다. 토트넘과 아스날, 뉴캐슬 등이 살아남은 리그컵인데 트래블을 노리는 팀답게 순항 중이다. 그러나 최근 리그에서는 뉴캐슬과 풀럼 등에 승리하지 못하며 2위 팀이 첼시의 승점 1점 차까지 추격당했다.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며 첼시의 추격을 따돌려야 한다. 로버트슨이 리그 징계로 빠지는 부담은 있지만 다른 선수들은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다. 리버풀의 승리를 본다. 토트넘이 사생과 메뉴 상대로 9골을 폭발하긴 했지만 반대로 첼시와 메뉴에 3골 이상을 실점하는 등 명과 암이 확실하다. 판더 벤과 로메로 등 핵심 수비수들의 부상 이탈이 있기에 뒷문이 불안하고 살라와 루이스 디아즈, 조타를 앞세울 리버풀의 역습에 고전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볼프스부르크 대 도르트문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볼프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프라이부르크에 패하며 주춤했다. 라이프치히와 마인츠 등을 연파하며 순위를 끌어올렸었는데 원정에서 분패했다. 그래도 최근 독일에서 가장 경기력이 좋은 팀인 건 분명하다. 요나스 빈과 스반베리, 베렌스와 게르하르트 등 어느 팀에 가도 주축으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교체로 나올 정도로 스쿼드에 강점이 있고 아놀트와 다르더이가 중원을 완벽하게 이끌고 있다. 도르트문트는 최근 3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 대여 클라시코에서 미넨 상대로 승점을 따내긴 했지만 글라드바흐와 호펜하임 상대로도 1점씩을 추가하는데 그치며 상위권과 격차가 벌어졌다. 때문에 이번 원정에서 승리하며 분위기 전환을 해야 한다. 그러나 부상자가 많은 게 큰 부담이다. 바이노기튼과 은메차 레이나 등이 최근 선발 출전에 잘해주긴 하지만 부상자들 여파가 크다. 볼프스의 승리를 본다. 도르트문트는 세르기라시와 바이어 등이 최전방에 나서지만 아데예미의 이탈과 말렌의 컨디션 저하가 겹치며 문전한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다. 아놀트의 중원 장악 속에 홈에서 점차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아무라와 요나스 빈, 토마스 등이 저돌적인 침투로 해결할 볼프스가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아탈란타 대 엠폴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탈란타는 챔스 홈 경기에서 레알에 패하며 길게 이어온 연승 행진이 끝났다. 그러나 리그 원정 경기에서 칼리아리를 잡았고 코파 이탈리아 16강에서도 대승을 거두며 다시 달릴 준비를 마쳤다.
리그 득점왕에 도전 중인 마테오 레테기를 비롯해 때 케텔라에르와 루크먼 등 세리의 최고의 스리톱이 건재한 데다 파살리치와 데룬 등의 중원 존재감도 대단하다. 약점을 찾기 어려운 시즌을 보내는 팀이다. 엠폴리는 베로나 상대로 원정 대승을 거두며 분위기 전환에 나섰는데 토리노에 패하며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이번 라운드에서는 이태리 최고의 팀을 원정에서 상대해야 한다. 공격 의사를 보이지 않는 텐백을 가동하며 아탈란타 상대로 승점을 따내려 할 것이다. 아탈란타의 승리를 본다. 주중에 체세나 상대로 코파 이탈리아 일정을 소화했지만 홈경기였고 로테이션을 폭넓게 가동했기에 주축 선수들의 체력 소모는 크지 않았다. 홈의 이점은 차치하더라도 전력에 확실한 우위가 있고 루크먼과 자니올로, 레테기가 상대 수비를 몰아칠 아탈란타가 승리할 것이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